중국에서 최초로 개발된 대형 항공기 C919가 상하이 베이징 구간 상업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5월 29일부터는 MU9197 편명으로 상하이에서 청두 노선에 취항합니다. 국영기업인 커맥에서 개발된 C919는 2007년에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올해 첫 상용 비행까지 15년이 걸렸습니다. 중국은 민항기 시장에서 보잉과 에어버스의 독점을 깨고 1조 달러 규모의 항공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계획해왔습니다. 총연장 38,000km로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고속철도의 성공처럼 이 항공산업에서도 이런 성공이 재현되길 원하는 건데요. 하지만 대형 항공기와 고속철도에는 차이점이 많습니다. 고속철도는 3-4년 만에 관련 기술 일정 부분 소화해내면서 자체 기술 개발까지 빠른 시간에 도달할 수 있었지만 이 대형 항공기의 경우 엔진 등 이 핵심 부품은 앞으로도 오랜 시간 서방에 의존해야 합니다. 특히 지정학적으로 상황이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요즘 국제환경에서 중국의 예상처럼 국제 민항기 시장에 조기 진출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C919의 개발 과정이나 재원 등 이 항공기 자체에 관한 내용은 작년 가을에 영상을 만들어 올렸습니다. 오른쪽 상단 링크를 참조하시고요.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C919의 장단점 그리고 국제 경쟁력에 관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2018년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으로 보잉과 에어버스에서 균형 있게 공급받아오던 중국 대형 항공기 수입 시장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만 봐도 보잉은 중국에 8대의 비행기만 인도한 반면 에어버스는 100대 이상을 중국에 판매했습니다. 지난 4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중국 방문에서도 중국은 26조 원 규모의 여객기 160대를 주문하면서 텐진에 제2 생산 라인을 건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잉은 작년 10월 중국 항공사들이 주문한 138대의 항공기가 생산 완료, 출고 대기 상태이지만 중국 항공사들이 단기간 내에 인수하겠다는 행동을 취하지 않아서 다른 국가 항공사들에 재판매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보잉의 CEO는 이런 상황이 개선될 어떤 가능성도 현재는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사실 미중 간 무역 분쟁이 아니더라도 전 세계 중형 여객기 수요의 4분의 1 이상은 중국에서 나오고요. 국가 중점 사업인 중국 제조 2025 계획에 항공기 산업 육성이 포함되어 있어서 민간 항공기 국산화에 중국은 집중적으로 투자해 왔습니다. 커맥이 자체 조사한 데이터를 보면 향후 20년간 C919와 같은 중형 여객기에 대한 중국 내 수요는 10조 위안으로 세계 중형 항공기 수요의 4분의 1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중국 항공사들이 발주하는 중형 여객기 주문들은 에어버스와 보잉이 소화해내고 있지만 C919가 본격 생산된다면 10년 안에 중국 내 민항기 시장을 중국 기업이 장악할 수 있고 20년 내에 국제 민항기 시장에서 일정 부분 경쟁력을 갖추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C919가 특별한 이유는 보잉과 에어버스 양사 전체 생산 물량의 80% 가까이 차지하는 인기 기종인 이 중형 항공기 A320, B737과 경쟁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중형 항공기 시장에서 중국은 가장 큰 구매자입니다. 중국에서 항공사의 지배 구조는 국유 기업들이 통제한다는 점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중국에는 60개 이상의 항공사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민간 자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항공사는 9개뿐이고 실제로는 국영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최대 항공사들 에어차이나, 동방항공, 남방항공 등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절반이 넘습니다. 또 항공기를 도입할 때 절반가량은 직접 구매가 아닌 항공기 리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공상은행에서 출자한 ICBC 리싱 등 이 중국의 대형 리스 업체들은 모두 국유기업 또는 국유은행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이건 고속철도 개발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국유자산이 주도하는 정책의 입김이 시장의 원리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C919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가격이나 최신 기술이 아니라 중국에서 생산된다는 메이드 인 차이나 때문이라는 주장은 중국에서는 통합니다.
사실 C919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다. 커맥은 C919 시험 비행 전에 이미 1000대 이상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주문 대부분이 공상은행 리싱에서 100건, 그리고 농업은행 리싱에서 75건이 나왔습니다. 매년 중국에서 100에서 200대 정도의 새로운 중형기 수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커맥은 앞으로 10년간 총 1000억 달러의 주문을 소화해내야 합니다. C919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들 대부분은 핵심 기술 없이 만들어진 깡통 항공기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C919에 올라간 엔진은 미국의 제네럴 일렉트릭과 프랑스의 사프란이 공동 개발한 립 X1C 터보팬 엔진입니다. 이 립 엔진은 보잉 737 그리고 에어버스 320 계열 항공기에서도 사용됩니다. 중국의 약점을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만 그렇다고 C919 개발에 들어간 그들의 이 다른 항공 기술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풍동 테스트 시설만큼은 미국 항공업계도 부러워합니다. 여기에 제어 시스템, 항공전자공학, 그리고 C919를 위해 새롭게 개발된 세라믹 알루미늄 소재도 있습니다. 중국 항공기들의 안전성에 대해 비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기술이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발전했는지도 우리는 객관적으로 그리고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그래도 비행기에서 엔진만큼 기술 집적도가 높고 중요한 부품은 없습니다. 중국은 앞으로도 아주 오랜 시간 서방의 항공 엔진에 의존해야 하고 현재 국제 상황을 고려하면 안정적으로 엔진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기도 힘듭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기 2020년 실제로 립 엔진의 대중국 수출 금지를 고려했습니다. 결국 수출 금지령은 발효되지 않았지만 현재 GE의 수출 허가는 2025년까지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중국이 계속 립 엔진을 공급받을 수 있을지는 현재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또 미국은 2021년 1월 컴맥을 수출 제재 대상 기업에 포함했다가 5개월 만에 해제시킨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커맥이 민간 항공기 기업이라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명분은 화웨이나 틱톡보다는 약하지만 2021년과 같은 제재가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엔진뿐만 아니라 C919를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글로벌 공급망과 서비스 생태계도 필요하고 또 외국의 지적재산, 부품과 공급업체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건 미국 정부가 컴맥의 약점을 찾아내지 않더라도 C919 국산화 과정에서 기존 항공 관련 업체들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한다면 협력 업체들의 반발로 C919 제작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제 첫 걸음마 단계인 C919가 보잉 에어버스의 경쟁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보잉 737 에어버스 A320 시리즈와 비교할 때 C919는 공기 역학, 에너지 소비, 그리고 유지보수 측면에서 우세한 점은 없고 항속거리도 짧습니다. C919의 유일한 경쟁력은 가격입니다. 중국 동방항공은 C919를 9,900만 달러에 구입한 반면 에어버스는 1억 1천만, 그리고 보잉 737은 1억 2천만 달러에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10%에서 20% 저렴하지만 C919를 선택할 결정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항공 전문가인 마커스 키퍼의 말대로 컴맥의 가장 큰 도전은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구축하는가입니다. 에어버스와 보잉의 장점은 각각 50년, 100년에 걸쳐 쌓아놓은 브랜드의 신뢰도입니다. 이 브랜드에서 오는 자신감으로 현재 12,000여 대의 항공기들이 전 세계 하늘을 날고 있고 항공사를 운영하는 거대한 글로벌 유지 보수 시스템의 상징입니다. 커맥은 중국에서도 현재 이런 브랜드 이미지가 0입니다. 여기에 브랜드 인지도와 충성도를 구축하려면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도 아마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커맥이 저렴한 가격을 마케팅 포인트로 잡는다면 결국 저가 이미지가 고착되고 이건 다른 분야와는 달리 항공업계에서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디자인, 안전, 고객 대응 서비스 등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상당한 투자와 비용이 필요합니다. 민간 대형 항공기 분야에서 보잉은 1916년에 설립돼서 반세기 동안 90%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보유했던 유일한 기업이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보잉의 이런 독점을 깨기 위해서 1970년 에어버스를 설립했지만 당시 보잉의 시장 점유율은 무려 87%, 에어버스가 설립된 지 47년이 지난 2017년에야 에어버스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길 정도로 항공산업에서 신규 업체가 성공하려면 국가 차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수십 년 이상의 장기 마스터 플랜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커맥에서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는데 10년 정도 예상합니다. 이 기간에 우선 안정적인 정비 체제를 구축하고 그 후 정비 인력 양성, 관리 체제, 항공자재 지원 체제 순서로 개선해 간다고 합니다. 커맥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데는 30년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하는데요. 첫 10년간은 대형 사고 없이 안정적인 비행을 유지하면서 중국 내 항공사 주문에 지연 없이 항공기를 인도해야 중국 시장에서 보잉, 에어버스와 경쟁할 수 있고, 20년 차에는 차세대 대형 항공기의 국산화 비율을 높이고 ACC에서 얼마 전부터 테스트에 들어간 CJ-1000A 엔진을 탑재해서 가격 경쟁력으로 중국 내수 시장을 장악해 가면서 글로벌 운영 및 유지보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30년 차에 점진적으로 글로벌 판매망에 집중하면서 보잉, 에어버스와 경쟁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 시나리오의 전제 조건으로 이 시기 항공 보안 사고가 발생한다면 계획이 크게 틀어질 수도 있다고 언급하는데요. 그만큼 항공기 시장에 안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번 정식 취항도 예정보다 몇 달 지연됐습니다. 이유가 지난 2월 발생한 엔진 결함 때문입니다. 엔진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 연결에서 발생한 문제인지 아무튼 시험 운항을 중단했다가 3달 뒤 운항을 재개하면서 이번에 정식 취항한 건데 충분한 대책을 세우고 진행한 건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항공산업에서 신뢰를 쌓는 방법은 오로지 시간이라는 말이 C919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